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종편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폴란드에서 계속해서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된 피해 문제로 서울에 긴급 하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긴급 특명사항을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하고 있고요. 들어오면 오는 대로 바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 지도부도요, 이 수해 현장을 긴급 지금 방문하는 일정을 갖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다른 방미단보다 먼저 우리 서울에 지금 귀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이 문제, 민주당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뭐 우리 국민과 관련된 게 아니고 민주당 전형적인 게이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우리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오늘 새로운 또 비리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비리냐? 지금요, 그 하남시장을 했던 이교범 시장이잖아요. 이교범 시장이 말이죠. 이 시장 재직 시에 이 양평 고속도로 이 주변에 땅을 사놓고 경기도 당시 지사였던 이 남경필 지사한테 양평 고속도로를 빨리 준공해달라. 그리고 하남 지하철 2단계 공사도 빨리 시작해달라. 강력히 건의한 것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현재 양평 군수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양평 군수도 양평 고속도로 끝 지점에다가 땅을 사서 논란을 지금 야기한 바 있는데요. 지금 하남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민주당 인사들의 이 게이트, 이 의혹 철저히 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민주당 여러 가지 하여튼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정당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뭘 얘기했느냐? 자, 586 떠나라.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이 이거 분열을 족지 말아라. 그래서요, 지금 혁신위원장이 말로는 최소한도 지금 민주당이 뭐 때문에 민심으로부터 멀리 배가시 당하고 있는지를 제대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워딩만큼은 지금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담아서 날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586 기득권 중에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정청래가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원. 기득권 안주하려고 했던 게 들킨 게 뭐예요? 자, 최고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과방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과방위원장 1년이 끝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행안위원장을 맡으려다가 여론의 압박에 밀려났어요. 이게 바로 기득권의 상징체가 됐다. 그래서 이 586들 이제 자리를 떠나고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좀 내줘라. 이 얘기는요, 정청래 너 먼저 빨리 나가. 이 얘기랑 똑같아요.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또 586. 지금 이제 송영길이도 거의 해당되는데, 송영길은 어차피 배지는 이제 달게 틀렸고, 그리고 이제 일선에서 지금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586 정치권을 떠나라 라고 할 때 이 586의 핵심 인물은 정청래다. 그래서 정청래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말이죠. 지금 오늘 서울 단국대 의대 교수인 서민 교수가요, 이렇게 할 바에는 비례대표제도 빨리 없애는 게 낫겠다, 이런 아주 비판적 칼럼을 조선일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이 서민 교수의 이러한 주장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지금 윤 대통령이 이 폴란드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이동하는 열차 안에서도 지시를 했고요. 폴란드에 도착해서도 호우와 관련해서 이 호우 피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라. 그리고 저지대 진입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막아달라. 이러한 강력한 특명을 내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특명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말이죠,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정상회담 과정에서도요, 수시로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서울의 이 호우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호우 상황과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씩 지금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 피해, 정말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폭우와 관련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제가 이 화면에 전부 다 하나씩 지금 띄워드리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 호우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특명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말이죠. 이 내용은요, 이 폴란드 현지에서 이 화상으로 이 중대 본부하고 이 점검 회의를 가졌어요. 자,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점검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라. 자, 피해 복구의 신속성을 굉장히 강조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게 바로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 예. 자, 그래서 지금 열차 안에서도 지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챙기고 계세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지시하는 내용들 제가 이제 잠시 후에요.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이제 이 화상 회의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다음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사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 강력히 지적을 하고요. 재난 대응의 제1원칙은 위험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물길의 역류나 범람을 빨리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이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달라. 그리고 지자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라. 그리고 기후변화로 기상 전망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기상청은 지역별로 세부적인 기상 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전파해달라. 이러한 강력한 지시를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러한 이제 대통령의 지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상태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통령의 지시를 말이죠. 이제 이 촌의 시간을 다투면서 제대로 빨리빨리 전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윤 대통령이 지금 이게 폴란드에서 이 우크라이나로 이동하는 열차 안에서 이 관련 내용을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지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굉장히 신속한 피해 복구, 그리고 이제 이 필요한 이 후속 조치에 만전을 해달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여러분께서 이제 충분히 이 정도면은 짐작하시고 나무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지금 이제 이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서 이 관련 상황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지금 윤재호 원내대표가 괴산 그리고 예천을 찾아서 현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괴산의 경우에는요, 괴산댐이 넘치면서 주민 수천 명이 인근 학교 강당하고 마을 해관으로 긴급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예천의 경우에는요, 사흘간에 걸쳐서 251mm의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산사태가 발생해서 사망 6명, 실종 10명과 같은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지금 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도요, 지금 페북에 글을 올려서 미국 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가졌지만 본국의 폭우 피해 소식으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귀국하는 대로 보다 상세한 상황을 파악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도 말이죠. 이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현장을 찾아서 현장을 챙기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이 수해 상황 어마어마한데요. 자,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이 피해 상황이 얼마나 큰지, 이게 말이죠, 도로 위에 이렇게 물이 차 있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구명보트를 치어서
구조하는 방법, 도로가 딱 차단된 상황,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구명보트로 구조하는 상황이고,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정도 사진만 보시더라도 이거 보십시오. 완전히 뭐 농경지가 전부 침수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뭐 이게 오송 지하차도 이 침수 지금 상황이고요. 이건 예천에서의 복구 작업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피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현장 특명 내용, 그리고 이제 본부에서는 윤 대통령 이 한덕수 총리 주재로 만반의 조치를 다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좀 이제 주제를 바꿔갖고 하남 이교범 전 하남시장의 투기 의혹입니다. 이게 이제 이교범 시장이 샀다고 하는 고속도로 인근의 예정지 인근의 땅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땅이 살적에는요, 2015년도 9월에 샀는데 지금 현재 시세는요, 4배가 올라서 그 당시에 샀던 가격이 2억 4천만 원쯤 되는데 지금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땅 투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 양평 군소 민주당, 그리고 하남시장도 민주당.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요. 땅 투기의 전문가들 누구냐? 바로 민주당 인물들입니다. 또 이 땅 투기와 관련해서 또 빼놓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의겸이죠. 확석 이 투기. 여러분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아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의혹 있는 투기를 했느냐? 요거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 요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이 땅은요, 2015년도 9월 7일 날 매수한 것으로 알려진 하남시 춘궁동 땅 한 개 필지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게 이제 한 평수가 한 300평 가까이 되는데 2억 4천만 원쯤 주고 샀는데 지금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땅 투기 확실하게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땅 말고서도 말이죠. 이 상속등을 받아서 갖고 있는 이 여러 개 지역의 땅이 무려 2,935평이나 이 하남시장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들이요, 주로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가 나는 지역, 그 다음에 지하철이 나는 지역, 인근에 이런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이 비리 의혹이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는 이교범 전 하남시장의 이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고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교범 시장이 샀다고 하는 이게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이 위치는요,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땅이고 평수는 242평 정도 되는 한 필지의 땅인데, 이 당시 땅은 말이죠,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지목은 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을 사고 나서 말이죠, 한 달 있다가 남경필지사한테 하남하고 이 양평 민자 고속도로를 빨리 건설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남 지하철 2단계 사업, 그러니까 이제 5호선 하남시청역에서 하남 검단산역까지 가는 거, 이거를 갖다가 조기 준공해야 되겠다. 이거를 강력히 좀 요청한 것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자기 땅을 사놓고 땅 투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이 공공사업으로 눈 가려고 아웅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마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교통 해소를 위해서 건설적인 이런 SOC 사업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가짜 뉴스 심리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얼마나 참 나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말이죠, 지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자,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자, 춘궁동에 2015년도에 매입했다는 땅, 이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지도 이제 보이시죠? 지도를 제가 너무 키워갖고 조금 잘 안 보시는데, 이 지도를 줄여가지고 그 투기한 땅의 위치를 보여드리면요, 대단합니다. 예. 투기의 아주 귀재들이에요. 자, 요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2015년도에 매입한 2억 4천 주, 이게 땅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게 땅이 있으니까 강일 IC하고 양평고속도로 이어지는 거기에 이 상사창 이 IC를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예. 이 IC를 하나 만들어요. 다 똑같은 요령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 어마어마한 지역에 이 조상들로 가던 땅을 비롯해서 많은 땅을 이 하남시장, 이교범 시장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건 투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요. 중앙일보에서 이 등기부, 관련 등기부 등본을 띄어서 조사해 봤더니 이 하남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5년도 9월에 2억 4,200만 원을 주고 2억 4,200만 원을 주고 이 하남시에 있는 춘궁동 내 242평 면적의 땅 한 빚을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하남하고 양평 민자 고속도로를 추진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남 지하철 2단계 이 공사를 조기 준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남경필 지사한테 강력히 건의했다. 이거를 갖다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다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요, 교통량 분산하고 경기 동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요. 예. 그래서 이 하남시장이 단시 사들인 땅은요, 하남 지하철 2단계 노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하남 지하철 2단계 노선, 이게 이제 하남 지하철이에요. 이게. 자, 하남 지하철 2단계, 노선에서 남서쪽으로 2.7km, 그 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서는 정북쪽으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상사창 IC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이 지자체의 장들이 자기가 구입한 땅의 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즉, 땅 투기의 이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이런 이 SOC 공익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자체 장들이요, 사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이 땅을 사고 나서요, 이 양평 고속도로를 갖다가 강력히 추진하는 걸로 이 강도를 높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말이죠. 현재 가격은 무려 4배나 올라서 10억이 넘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하남 당시 시장은요, 82년 9월부터 93년 4월까지 상속 등을 통해서 취득한 하남시 교산동, 상사창동, 신장동 땅 15개 필지, 무려 2,935평입니다. 이 땅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땅들은요, 역시 하남 지하철 2단계 노선하고 양평 고속도로 구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요지에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중 14개 필지는요, 2019년부터 3기 신도시, 교산 신도시로 표시되면서 LH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았고요. 이 가격은 4배나 뛰어서 대박이 났다. 예. 물론, 이규범 시장은요, 당연히 전부 부인하고 있어요. 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투기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투기가 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강력한 입장문이 되겠습니다.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폭탄 발언을 했어요. 폭탄 발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586 그룹들 이제 내려놔라. 예, 세상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신규 입법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민주당이 지금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 세대에게 그 길을 내줘라.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 586이 희생 그동안 거 이거 감사하지만 개혁 세력을 지금 과잉 대표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여기에 대해서 또 입장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1호 혁신안이 아니라 긴급한 처방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응급실 환자에 비하면서 시급히 치료를 해야 하는데 열이 있으면 열부터 떨어뜨려야 될 건 아닌가. 특권이라는 말에 붙은 국민의 불신을 빨리 걷어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거 의제로 올라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걸 추진하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추진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입장을 혁신위에서 이미 발표한 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누가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만약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안 하면 아주 최소 20명 정도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텐데 이거 그러면 회기 내내 투표만 할 거냐. 그래서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권리라는 주장. 이거는 원칙적인 것이지만은 지금은 당사자의 방어 특권보다 중요한 게 바로 국민 신뢰다. 그래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싶으면 불체포 특권 빨리 포기하라. 이 점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명과 비명과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는 분열은 혁신 대상이다. 분열. 그래서 이제 이낙연은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인이 잘 알 것 아니냐. 그러면서
당장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사실상 내놓고 있어서요. 586에 대한 강력한 뭡니까? 지금 불만까지도 전부 솔직하게 토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 갈림길이 이제 내년 총선에 걸려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계파 싸움은 결국 국민을 실망시키고 민주당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최고 혁신이다. 이런 비명계의 주장과 관련해서는요. 계파 갈등의 성격을 가진 특정인에 대한 불만을 혁신의 영역으로 끌고 오면 혁신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이재명의 그런 이 운명과 관련된 그것은 혁신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김은경이가 과연 이거 제대로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간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또 계속되는 저의 이 방송 후속 보도를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